통계청이 6월 고용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8만 1,000명 늘어서 1년 5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늘었습니다. 실업자 수는 113만 7천 명으로 6월 기준으로는 2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취업자와 함께 실업자 증가폭도 커진 현재 고용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오늘 이슈진단에서도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3698 유료 문자로 다양한 의견 많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경제연구실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실장님, 사실 6월 고용 동향 나왔는데 취업자 수도 늘었고 또 실업자 수도 늘었습니다. 네. 좀 독특하다고 봐야 될지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독특하다, 이해가 안 간다 생각하실 수도 많이 고용됐는데 있지만 많이 또 일자리 잃은 예. 이상한 상황이라고 그래서 볼 수 있거든요. 2019년 6월 고용 동향을 보고 네. 제가 판단한 한 가지 단어는 혼재. 혼재. 결국은 좋은 지표와 나쁜 지표가 굉장히 뒤죽박죽 혼재되어 있다. 쉽게 말해서 취업자 증가폭은 최대고 역시 고용률도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는 실업자도 최대폭으로 늘어나고 실업률도 늘어나고 있어요. 결국은 고용시장이 개선됐다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도 충분하고 네. 또 고용시장은 더 악화되고 있다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도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야 간의 갈등을 더 부추길 만한 이런 지표가 아닌가. 굉장히 혼재스러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지표라고 생각됩니다. 네, 뭐 최근까지 고용 상황을 보게 되면 취업자 수는 늘었습니다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제조업 일자리 부분은 여전히 안 좋고 공공 일자리가 많이 늘었단 말이죠. 이게 재정 일자리 영향이라 좀 봐야 될까요? 예, 재정 부분도 있고요. 일단은 제조업 고용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네. 현 정권의 문제나 현 정책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중차대한 문제, 역시 제가 얼마 전에 분석을 했는데 2013년부터 제조업 일자리는 정점을 찍고 계속 줄어들고만 있어요. 이것은 이제 제조업 구조조정, 우리나라 주력 산업들의 위축 이런 현상들이 뭐 조선업 이런 지배적인, 분야겠죠? 그렇죠. 조선업, 철강업, 자동차 산업 네. 이런 여러 주력 산업들의 일자리가 그렇게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는 현상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재정을 투입해서 공공 부문에, 사회 부문에, 복지 부문에 일자리가 늘어나는 그런 현상. 결국 취업자가 최대폭으로 증가했다고 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또 재정이 많이 투입돼서 네. 일자리가 늘었다라는 측면. 사실 제조업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마침 또 미중 무역 분쟁이 종식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또 일본의 또 경제 침략이 시작됐다고 네. 보는데 이게 또 뼈아픈 이 제조업입니다. 네. 지금 반도체 2013년부터 쪽에 계속 있어요. 구조조정이 본격화된 우리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이 제조업에 또 다른 공격이 들어선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제조업 고용이 경제의 기여도로 합니다. GDP 성장 기여도라고 하는데 그 기여도가 2008년 전까지만 해도 2%포인트 정도 됐는데 지금은 1%포인트로 깔아앉았어요. 이렇게 제조업 경기가 이렇게 위축되는 상황에서 고용이 그렇게 개선되기 어려운 그런 구조적 요인도 있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장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사실 뭐 저희가 취업자 수 증가폭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양보다는 좀 질적인 부분의 어떤 고용의 개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 허리 역할을 한다는 게 이제 30대와 40대일 텐데 20, 30, 40대 이제 고용 상황은 점점 좋아지지 않는다, 악화되고 있다 네.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경제 좀 위기다 이런 네. 얘기까지 오고 있거든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취업자가 증가했다고 하지만 네. 결국 재정을 투입해서 고령자 일자리가 많이 늘은 네. 현상. 결국 취업자가 늘었지만 그 대부분이 이제 고령자나 재정 투입에 따른 영향인 거고 재정 투입에 따른 고용은 이게 장기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보다는 네. 한시적인 일자리예요. 한시적인 일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업자도 같이 느는 현상이 있는 그렇죠. 거예요. 이게 재정 투입이 아니라 말 그대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네. 그런 투자가 선행된 채 양질의 일자리가 마련된 네. 그런 구조라면 취업자가 늘면서 실업자가 줄어야 되는데 그렇죠. 재정 투입의 영향이기 때문에 실업자도 같이 느는 현상들이 있는 거고요. 특히 이 30, 40대 취업자가 줄고 있거나 증가하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은 앞에 말씀드렸던 제조업의 둔화 이런 네. 이야기랑 맞물립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이 일본의 경제 침략이 만약에 본격화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더 시급할 것이고 고용 문제는 더
중차대한 문제로 접어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달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를 했는데 그 당시 정부가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 목표치를 기존 15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상향 조정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네.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오히려 또 정부 입장에서 좀 자신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취업자 증감이라는 지표, 고용률이라는 지표는 네. 자신 있는 지표예요. 취업자가 왜 많이 그럴까요? 늘어나니까 네. 재정 투입을 통해서 취업자가 많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혼재되어 있다고 표현을 썼는데 실업자가 많이 늘어나고 실업률도 크게 상승하는 모습들은 또 단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2018년 고용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네. 고용 한파 시점이에요. 얼마나 많은 재정 투입 그리고 일자리 추경까지도 했는데도 그러니까요. 고용이 안 좋았어요. 그렇게 안 좋은 고용 시장보다는 취업자 증가폭은 20만 명 정도 증가하는 게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취업자 증가가 중요한 건지 실업률을 축소시키거나 실업자를 줄이는 이런 정책이 필요한 건지 그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결국은 입장 논란이에요. 결국 나는 우리 고용시장 개선됐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취업자 증가폭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고용률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만 이런 단면도 같이 맞물려서 들여다봐야 되고 취업자 증가 속도 속에서도 제조업 일자리나 몇 가지 일자리는 또 크게 줄어드는 중장기적인 현상 이런 것들을 개선시키지 않으면 고용이 개선됐다라고 보기 어렵고 고용률이 개선됐다 혹은 취업자 증감이라는 지표가 개선됐다라는 수준밖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고용 시장을 개선하기 위한 중차대한 그런 분석과 진단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아무래도 고용에 대한 부분은 뭐 전 국민이 다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궁금한데요. 네. 저희가 몇 가지 문자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6572님은 공공근로 시간을 줄여서 인원 늘리기, 그러니까 쪼개기식으로 고용률을 올리고 있다라고 네. 지적을 해주셨고요. 네. 또 1422님은 재정은 주머니 돈이 아니다. 정책이 잘못되면 돌아갈 줄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아무래도 정부의 어떤 정책, 궤도 수정이 좀 필요하다는 지적을 또 주시기도 했습니다. 사실 뭐 고용에 대한 문제들이 워낙 지금 작년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부터 계속 고용 한파식으로 차갑게 밀어닥쳤기 때문에 올해는 좀 기저효과가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있는 거 워낙 나빴기 예. 때문에 예. 올해는 이 정도는 사실 좋아졌다라기보다는 현상 회복 정도다라는 네. 지적도 있는 것 같거든요. 기본적인 인구 증가 속도도 있고요. 네. 그리고 2018년 취업자 수 약 2,600만 중에서 몇만 정도가 늘었는지 그게 취업자 증감이라는 지표인데 그렇죠. 당연히 늘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안 좋았으니까요. 2018년이 너무 안 네. 좋았으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기저 효과인 예.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고용 시장이 개선됐다라고 판단하면 우린 너무 섣부른 판단인 거고 결국은 고용 시장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취업자 증감만 가지고 이 경제를 지켜보고 고용 시장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을 같이 보면서 진단을 하는 것이 맞겠다. 여러 지표들을 다 같이 본다면 고용 시장이 개선됐다고 표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판단 내려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정부가 인용하고 있는 이제 긍정적으로 좀 이제 고용 시장이 돌아섰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고용 보험 가입자 아, 네. 예, 4개월 연속 뭐 50만 명대 증가했고 그다음에 역대 최대를 매달 경신했던 이 구직급여 쉽게 말해서 실업급여 네. 예, 그 지급액이 올해 들어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네. 이런 걸 봤을 때는 고용 상황이 조금은 이제 개선됐다는 시그널이다라는 게 정부의 해석이거든요. 네. 정부의 해석 그 부분은 제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혼란을 좀 덜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네네. 드리면 고용 시장을 위한 정책들, 고용 정책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가 양을 늘리는 정책. 그렇죠.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뭐 취업자 취업자 수, 수, 실업자 네. 수 이런 양을 늘리는 정책도 중요하죠. 예. 동시에 우리가 필요한 정책은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문제예요. 근데 이렇게 고용보험을 어떤 가입자 수를 늘린다든가 4대 보험 가입자 비중을 늘리고 52시간 근무제를 확산시킨다든가 뭐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높인다든가 이런 근로 조건을 개선시키는 문제는 현 정부가 저는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질적으로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예. 기조가 있기 때문에 네네. 양적인 부분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 어쩌면 두 마리 토끼에 해당된다. 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뭐 고용 지표를 얘기하니까 좀 비교를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미국에서 발표한 고용 지표는 굉장히 좋았단 말이죠. 오죽하면은 미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에 제동을 걸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을 정도인데 그 이유를 그럼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자, 그게 방금 말씀드렸던 이야기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네. 이게 주요국들의 그 실업률이나 경기 지표를 분석할 때 그 내막을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예. 결국은 미국은 주로 앞세우는 게 실업률이죠. 그렇죠. 근데 실업률이라는 지표를 잠깐 지금 일본이 화제니까 네. 일본을 말씀드리면 일본 경제 성장률이 중장기적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좋아지고 있죠. 실업률이 엄청나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오. 그럼 일본의 실업률 개선은 정말 경기가 개선된 사인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네. 일본은 말 그대로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해서 그렇죠. 노동력이 부족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업자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인 실업률이 파이가 떨어지고 줄어드니 그러니까 실업률 지표로만 그걸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양질의 일자리가 크게 늘어난 겁니다.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제조업 일자리 늘고 하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늘으니까 경제가 안 좋은 사인이 나타나는 과정에서도 고용이 버티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경제가 안 좋은 사인이 나타나는데 실업자 수가 이렇게 늘어나는 현상은 결국은 재정 투입에 따른 일자리, 아, 한시적인 일자리가 늘었다. 그러니까 이런 같은 어떤 현상을 놓고도 달리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민간 기업 투자 확대가 고용 창출로 이어졌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는 그래서 거죠. 제가 끊임없이 고용 정책은 고용에 있는 게 아니라 투자에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향해야 될 지금 지점이 미국의 케이스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고용 시장을 놓고 얘기하기 전에 투자 지표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네. 5분기 연속 마이너스.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하반기에는 개선될까요? 기업들의 지금- 투자가 진작될 만한 여지가 있을까? 지금 일본의 압력이 가해지고 그러니까요. 이런 과정에서 투자가 더 위축됩니다. 그럼 어떻게든 투자 여건을 개선해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임하면서 자연스럽게 양질의 일자리가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자꾸 재정 투입해가지고 일자리 단기적인 일자리 마련하면 취업자 수는 증가하지만 실업자 수도 그만큼 같이 증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취업자 수는 2,700만 명 중에 30만 명 정도가 늘은 거예요. 네. 근데 실업자 수는 약 100만 명 중에 10만 명이 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증가 속도가 빠른 거예요? 실업 1%냐 10%냐의 그러니까요. 문제. 결국은 지금 이 나라 경제는 실업자가 어마어마하게 빨리 늘어나고 있는 현상. 여기에 더 주목할 것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결과적으로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그렇죠. 거죠. 예. 예. 사실 뭐 또 고용하고 때려야 뗄 수 없는 게 임금입니다. 요즘에 네. 또 최저임금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최저임금이라는 게 또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인 소득주도 성장과도 연관이 돼 있고요. 네. 정부는 사실 최저임금 인상 폭을 높게 잡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지금 그러니까 경영계와 노동계 간의 어떤 입장차를 보면 굉장히 그렇죠. 간극이 크더라고요. 큽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한 간극은 한 번도 조정된 적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근데 올해는 특히 경영계가 삭감, 그러니까 예. 인하를 그렇죠. 제시를 했더라고요. 그만큼 절실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조금 더. 예, 결국은 고용 시장이 이렇게 안 좋다라고 판단을 내리면 그런 고용 시장 이렇게 얼어붙은 고용 시장을 야기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 그렇겠죠. 아닙니까? 물론 뭐 대외적인 요인도 있고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구조적인 요인도 네. 있고요. 경기적인 요인도 있고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데 정책적 요인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최저임금 인상은 어쨌든 일자리의 양을 늘리기에는 걸림돌이 되는 정책이었기 때문에 네. 그 정책을 어느 정도 수정해 나가는 그런 방향성 하에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 내려지고 역시 최저임금 인상 폭은 그렇게 클 수가 없는 이미 많이 올려놓은 네.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삭감이 필요하다 하는 경영계 측 요구도 있는 만큼 이런 최저임금 인상폭이 크게 높게 기대되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제 시청자분들도 좀 문자 주고 계시니까 좀 내용을 살펴보면서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끝자리 9854님이 제조업의 고용이 기본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쪼개기 세금 투입 고용보다 미래를 향한 제조업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또 올려주셨습니다. 네, 또 네.
6899님, 제조업은 일거리가 없어 적어지고 재정으로 노인들은 늘고 있고 또 질적인 30대, 40대 자리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네. 아마 저희가 오늘 지적했던 문제에 그렇죠. 대한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주셨고요. 네. 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7292님, 이제 젊은이는 놀고 노인들의 가정을 이끌어가는 시절인가요? 워낙 공공 일자리가 많아지다 보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한 또 불만을 문자로 주시기도 했습니다. 네. 뭐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쭤볼게요. 우리 경제와 관련해서 일자리 해법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좀 제조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예. 제조업 가동률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몇 네. 년 동안. 가동률은 줄고 재고율은 높아지고 있어요. 문제네요. 결국은 공장 가동이 필요 없는 그런 경제로 가고 있는데 네. 하반기 경제는 그런 면에서 더 안 좋은 요소들이 많아요. 결국은 정부가 외교적인 그런 정책들 그리고 민간 기업들 혹은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투자해서 생산된 제품이 국내 소비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다국적으로 신흥국들에게 수출될 수 있는 활로를 만드는 일, 이런 결국 수출 활로와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투자 여건 개선 이런 데 초점을 둠으로써 네. 양질의 일자리를 좀 마련해서 고용 시장이 궁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경제연구실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